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뉴스 크롤링 요약 분석 시스템을 만들게 된 뉴스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이번 프로젝트 기간 동안 뉴스 데이터를 수집하여 요약 및 분석을 진행하여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구현하였습니다. 개발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 데이터 요약 및 분석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뉴스 기사들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조회수를 확보하기 위해 자극적으로 제목을 짓거나 본문과 크게 연관이 없는 제목으로 이목을 끄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 자극적인 기사에 이끌려 클릭하더라도 실질적인 정보 없이 페이지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희는 사용자가 보다 타당하고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개발 전 저희가 선정한 목표는 기사와 제목의 연관성과 자극성을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미리 제공하는 것과 해당 본문을 요약 제공하여 사용자의 시간을 아끼는 것, 그리고 하루 동안 수집된 기사 데이터들의 내용을 분석한 후에 중복된 내용들을 근거로 하루의 뉴스 트렌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개발에 사용된 방법론으로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고 복잡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폭포수 모델과 주먹구구식 개발에 가깝게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사용자에게 과학 IT 분야 실시간 기사들의 요약을 제공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언제든 다시 찾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동일한 주제의 기사를 집계하여 내용을 정리한 후에 기사 개수의 내림차순으로 데일리 트렌드를 도출하여 제공합니다. 추가로 기사 제목의 옆에 자극성과 본문과의 연관성을 기재해두어 사용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지금부터는 개발 과정과 개발간에 겪었던 난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가장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크롤링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언론사들의 기사 페이지들이 모두 제각각임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기사들을 수집해 온다는 것은 84개의 언론사 각각의 웹페이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모두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효율적이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다른 방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 모든 언론사의 기사들을 자신의 양식에 맞추어서 게시한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네이버 기사 양식 하나로만 프로그램을 작성하여서 모든 언론사의 기사를 가져올 수 있었고, 그 중에서 IT, 과학 기사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사 데이터의 내용을 판단하는 것은 챗GPT API를 활용하였습니다. 복잡한 분석 알고리즘으로 자연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보다 챗GPT API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정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의 피로도와 난이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AWS, 아마존 웹 서비스인데요. 웹페이지라 하면 외부에서도 접속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상시 가동이 가능한 AWS를 사용하였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은 JSON 파일을 만든 후에 기사 데이터를 저장하여 서버에 직접 저장하는 방식이었는데, 데이터가 쌓여감에 따라 서버 저장소의 용량이 부족할 것 같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의 JSON 저장 읽기 방식을 모두 RDS, MySQL 데이터베이스로 변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서버의 설정과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 개발 인원이 데이터베이스에 쉽게 접속하기 위해 공인 IP를 사용한 것 때문에 예상치 못한 비용이 청구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인 IP의 사용을 중지시켰고, EC2 서버를 통해서 RDS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베이스로 인해 데이터 검색, 수정이 더욱 용이해졌고, AWS 서버 활용으로 페이지 상시 가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기존의 방식과 달리 데이터 열람 중 저장 프로그램이 작동해도 혹시 모를 데이터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웹페이지의 UI 개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초기 단계가 아닌 세 번째 정도 프로토타입의 화면으로 실제 개발 완료 직전의 버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일부를 수정해 보았습니다. 우선 웹사이트를 직접 사용해 본 결과 사용자의 시선이 제목을 읽은 후에 자극성 및 연관성 점수로 이동하며 시선 흐름이 분산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각적 피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점수를 제목 옆으로 재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언론사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 두었습니다. 검색창에서도 기존처럼 항상 표시하는 방식은 정보의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시각적 요소를 줄이고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도록 아이콘으로 간결하게 대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완성도를 높이고 더 세련된 UI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할 분배입니다. PPT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HTML 웹 구현과 기능 구현 두 팀으로 나눠서 팀을 짰습니다. 역할은 보신 바와 같고 바로 시험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저희 사이트에 처음 들어왔을 때 나오는 화면이고요. 여기서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연관성과 자극성 점수에 대해서 설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사에 들어갔을 때 본문은 보이지 않고 요약문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문 링크도 같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기사를 분류해 두었습니다. 어제 요약을 누르게 되면은 어제 올라왔던 하루치의 기사들을 요약하여서 몇 개씩 나와 있는지 분류해 두었는데요. 가장 많은 기사가 있는 것이 가장 트렌드에 가깝다고 생각하여서 상위에 위치해 두었습니다. 홈에 들어오면은 카테고리별로 두세 개씩 기사를 묶어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의 크기를 줄이게 되면은 따라서 움직이는 인터랙션 구현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네. 그 혹시 연관성 점수 이거는 어떻게 나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 자극성과 연관성의 경우에는 챗GPT한테 프롬프트를 연결할 때 제목에서 사용된 단어나 어휘가 과하게 자극적으로 쓰이지 않았는지 판단하도록 평가하고 있고요. 연관성은 제목과 본문을 벡터로 인베딩하는 API가 또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서 제목의 문장의 의미를 그래프화하여서 본문과 제목을 비교하여서 어느 정도 일치하면 점수가 높게, 좀 다르게 나오면 점수가 낮게 책정되도록 해두었습니다. 네. 그 다른 이 네이버 뉴스 기사를 크롤링해서 사이트를 만드신 건데 네. 저작권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없으신가요? 저작권의 경우를 걱정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기사의 원문을 그대로 업로드하거나 또는 광고 등으로 수익을 냈으면 약간 권리 여지가 생겼지만 출처와 언론사와 기자를 밝혔고 기자의 개인적인 표현이나 그런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GPT한테 연결할 때 다 잘라내고 팩트만 다시 구축하여서 요약문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에 크게 위반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AI 그 선택 기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챗 GPT 말고도 다른 AI 모델이 많았는데 저희가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었던 게 챗 GPT고 가장 먼저 테스트를 했던 것도 챗 GPT이기 때문에 그걸로 바로 픽스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이트에 불색 기능이 있던데 혹시 SQL 인젝션 같은 거는 보안 기능 약간 고려를 하시고 만든 거지? 좋은 질문. 답변. 검색을 하면은 쿼리가 바로 링크로 넘어와서 그런 보안 기능은 따로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쿼리가 링크로 바로 넘어와서 보안 기능은 없습니다. 네, 그게 쿼리로 바로 넘어가면 서버가 그거를 타싱할 건데 서버에서 만약 저작을 테이블 막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그게 테이블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거를 좀 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뭐 많아? 저희가 구현하고 페이지 넘기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최대한 구현하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미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었어. 어제 요약 보면은 요약 이제 그 전체적으로 요약하던데 이제 그거는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을 구성해서 만들었는지? 일단 어제 올라온 기사들의 요약을 싹 다 로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요약문들을 다 벡터로 바꿔서 행렬을 만드는데 이제 행렬과 비교할 기사를 내적을 하면은 내적을 해서 이 두 벡터의 노름을 나눠주면 코사인 값이 나옵니다. 코사인 값이 0에서 1 사이의 실수값인데 여기서 0.8 이상이면 거의 문장 구조가 유사한 수준의 그런 유사도를 가지고 있고 테스트 해본 결과 이 주제만 같은 경우는 0.75 이상을 넘기는 경우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0에서 0.75를 다시 0에서 1로 정교화시킨 다음에 거기서 100을 곱해서 이런 유사도 점수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점수로 먼저 유사한 기사들을 묶습니다. 이걸 배열로 구현을 했는데 만약에 저희가 400개의 기사를 요약을 하면 대략 절반 정도로 줄어서 200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배열로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포 4.1 미니를 이용해서 더 상위 주제 대여섯 가지로 이 200개 기사들을 다시 묶습니다. 그렇게 묶어서 나온 게 총 68건, 56건, 30건 이렇게 나오게 된 결과입니다. 지금 더 없나? 아키텍처 한번 보여줄 수 있어?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 가지고 그 관련된 파일 한번 좀 열어서 설명을 좀 해줄래? 코드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뭐 하는 게 까보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뭔가를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다들 배우는 상황들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좀 겉에 그런 얘기를 그렇게 질문을 할 게 아니라 아예 지금처럼 저렇게 그냥 들어가서 설명을 보고 저렇게 어쨌든 해야지가 좀 더 정확히 될 거고, 저렇게 또 봐야 대충 어떻게 짰는지 볼 수 있고, 어떤 또 코사인을 왜 쓴 건데 뭐 등등 굉장히 사실 지금 할 말이 많은 거라 그런 상황이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저 관련된 소스를 열어놓고 아까 했던 그 설명을 좀 한번 하고 나누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사실 되게 사실 답변을 뭐 잘했어, 잘했는데 솔직히 약간 좀 궁금해지는 거라 코드 한번 가보자. 좀 드는 듯이.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요약하는 코드인데 일단 모든 요약문들을 인베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행렬의 노름을 구해서 이걸 나눠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인베딩된 행렬을 된 벡터들을 행렬로 만들어서 이 행렬의 노름을 또 구한 다음에 총 만들어진 행렬과 이것과 비교할 기사의 벡터를 내적을 하고 이 내적된 결과를 총 벡터들의 행렬의 노름과 비교할 벡터의 노름을 곱해서 나누면 이게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값이 0.75 이상이면 해당 주제의 카운트를 하나 올리고, 만약에 비슷하지 않으면 새로 인덱스를 원소를 하나 만들어서 다른 주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계속 이걸 반복하게 되면 배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인베딩은 왜 해야 될까? 대체 지금 이 친구들이 지금 발표를 할 때 굉장히 잘 지금 했던 디베이스를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런데 인베딩을 왜 해야지 되는 거야? 뭐 아는 사람들만 지금 알 것 같은데, 인베딩을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왜 인베딩이 지금 필요한 거지?
인베딩이 없이 자연어로만 처리를 하게 되면 이걸 GPT로 처리하게 됐을 때 한 건당 대략 5초가 걸린다고 가정을 하면 저희가 보통 하루에 기사가 300~400기씩 쌓입니다. 이거를 다 하나하나씩 하게 되면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만약 인베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행렬로 만들지 않고 하나하나 따로 내적을 구하게 되면 n 제곱의 시간 복잡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행렬로 한꺼번에 내적을 구해서 가장 높은 내적 값이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을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코사인은 왜 쓰게 된 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 일단 서형대수에서 내적이라는 게 두 벡터 간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 벡터의 길이를 내적의 공식 자체가 벡터의 코사인 곱하기 한 벡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벡터의 길이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저희가 쓰기에 유용한 정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벡터의 길이를 다 나눠주게 되면 결국엔 코사인 값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값이 곧 두 벡터 사이의 유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 되게 수학적으로 하여튼 그냥 개발자 쪽에 있는데 그냥 그거 그냥 다 같은 거고, 코사인을 왜 쓰는 거냐고 내가 지금 그렇게 질문을 지금 드린 거야. 코사인은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져서 대체 비교화가 어떻게 되는 거야? 코사인을 저렇게 해서 하게 되면 지금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코사인에서 세타가 0에 가까울수록 1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벡터 사이의 각도가 0이면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코사인 값이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빙고. 그래서 지금 저거에 일단 사실 숨어 있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다른 수업했던 그거 코사인 그래프 한번 생각 한번 해보면 요 간격 차이가 아까 말했던 누구지? 저기 다른 친구 했던 것처럼 저 유사도를 찾는 팁이 되는 거야. 아까 누가 물어봤잖아. 그래서 저거로 해서 저게 뭐 지금 뭐 내적 막 나왔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코사인 조 함수가 저기서 작동하는 그 방식이 그건 거야. 이게 얼마나 벌어졌다 좁다 따라서 내가 판단을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거지. 또 질문? 네. 혹시 토크나이징은 어떻게 하시는지? 중요한 질문을 또 했어.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토크나이징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비용을 비용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야. 자, 이게 지금 자연어잖아. 토큰 아까 왜 질문 뭐 나왔잖아. 근데 그 토큰이 뭔데? 문장의 길이를 길어질수록 토큰이 많이 들어가는 그냥 토큰이 뭐냐고 도대체. 한 단어 정도. 지금 질문 굉장히 좋아하는데 답변이 지금 이제 너 먹대기 시작하는 거지. 어? 네가 이제 그걸 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좀 더 한 다음에 그 질문은 좀 한번 해봐. 그 인베딩을 이제 저기 함수에 보면은 이제 서머리즈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서머리즈가 이제 컴퓨터에서 인식을 하려면은 이제 텍스트를 이제 토큰 단위를 나누는 이제 토크나이징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저거 호출하시는 쪽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머리즈는 벡터 값입니다.
그 혹시 인공지능 다른 수업 때 들었던 친구들 STM 들어가고 막 글 파트 들어가면 맨 처음에 이제 그 자연어처럼 뭐 나오잖아. 기억나? 인공지능 수업 아직 안 배운 친구. 인공지능 다들 수업들은 들었을 거잖아. 자연어 처리 맨 처음에 할 때 교과서라든가 다른 수업 때 들었던 기억 한번 상식해 보면 맨 처음에 하는 게 나는 아버지가 뭐 밥을 뭐 드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잘라주고 뭐 등등 그렇게 쭉 넘어가잖아.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가서 STM 얘가 이제 쭉 나오고 기억을 어디다 이렇게 찜을치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잖아. 기억나? 그거에 지금 그 관련된 질문을 지금 한 거라. 어차피 이게 지금 그거라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을 지금 했던 거고 디펜서를 했든 뭐 하여튼 어쨌든 하게 지금 된 거고. 또 질문. 그때 왜 내가 했던 말처럼 AI 쓰는 거 나는 솔직히 되게 찬성이야. 요즘 워낙 다들 뭐 잘 하니까. 다만 근데 내가 그때 분명히 말했지. 쓰더라도 내가 알고 부려먹자고 내가 계속 그랬지. 그지? 그리고 여기 챗 GPT 특히 얘가 뻥을 많이 쳐. 뻥카를 많이 말려요. 그래서 일부분 기성들이 구현 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걸러내고 뭔가 다시 뭔가 어떤 주문을 좀 하기 위해서 내가 기본적인 정도는 알아야 한다. 질문 더 없어? 자 그러면 이 팀 요거로 수고 많았고 잘했어. 다음 팀